오늘은 조선 전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조선은 태종, 태세, 문단세 이런 식으로 간다고 쳤을 때 일단 왕권이 확립되는 시기를 제가 태종으로 구분을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유교적인 통치의 기틀을 마련한 게 세종 때부터 성종 때다. 경국대전이 편찬되면서 조선의 법전이 마련되는 이제 성종 때까지 국가의 기틀이 마련된다. 그렇죠? 그리고 성종 때 이제 훈구파들을 견제하기 위해 살인파들을 등용을 하는데 이 살인파들이 정계에 올라와서 네 번의 사활을 입죠. 그게 이제 살인 권력 쟁탈기인 연산군대부터 명종까지. 그래서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이렇게 네 차례의 사화가 있죠. 그 시기를 살인 권력 쟁탈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명종을 거쳐서 선조 때부터는 이제 사림이 정권을 장악하고 붕당 정치가 시작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선 전기를 왕대사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성종 때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 했었죠. 건국 전에는 위화도, 거전법, 조선 건국,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조선은 건국했다. 그리고 태조 이성계의 파트너인 정도전이 있었다. 한양 천도 후 이제 도성, 경복궁, 종묘 이런 것들의 이름 같은 거를 다 정도전이 지었다고 했죠. 근정전, 사정전, 수정전 이런 것들 모든 이름을 짓고 뭐 흥인지문 무슨 어쩌고 저쩌고 다 지었어요. 그래서 정도전. 그리고 이제 이성계 때 태종 이방원이 이제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 그래서 첩의 자식이었던 방석과 방번을 죽이고 정도전까지 죽였다. 왜? 정도전이 사병 혁파를 꺼내니까 사병을 혁파시키기 전에 정도전을 제거해야겠다 싶어서 바로 제거해버렸죠. 그리고 정종을 옹립했다. 이거 밑에는 정도전에 이제 유명한 저서인데 보통 이거 유명한 건데 경고불조심 뭐 이런 식으로 외우더라고요. 옛날부터 이게 유명해서 근데 그 중에 한능검에서는 이 불시잡변을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교가 씨부리는 잡스러운 소리다 이런 식으로 왜 정도전은 신진 사대부였기 때문에 유교 이외에 불교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썼다. 그죠? 그래서 저번에 말했던 요 순서랑 왕자의 난이 태조 때 일어났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죠? 그 정종은 잠깐 왕이 됐는데 잠깐 개경으로 청도해.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2차의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이제 방원과 방관 형제가 왕권을 두고 싸웠는데 결국 방원이 이기고 정종은 방원한테 양위를 했다. 그래서 태종 이방원.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왕권 강화가 주 안점이었죠. 그래서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다. 왕이 있고 의정부가 있으면은 의정부를 무시하고 왕이 그 밑에 육조에게 직접 명령을 하고 육조도 보고사항이나 이런 거를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왕한테 올리는 그래서 정승들의 권한을 약화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왕권을 강화시키는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고요. 그리고 의금부를 설치해서 국왕, 직속 사법기구죠. 의금부를 설치했다. 그리고 사간원 및 승정원을 독립했다.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구죠. 이걸 독립시켜서 강화시키고 그리고 사간원은 이제 물론 왕한테 쓴소리도 하지만 관리들의 비리나 이런 것들을 감찰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는 기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 왕권을 확립을 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병을 혁파시키면서 왕한테 대들 수조차 없게끔 만들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호패법을 실시했다. 호패법을 실시해서 세금과 군역을 걷도록 했다. 호패법은 오늘날의 신분증 같은 거죠. 신분증. 좋아요.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사관원도 중요하고 사병도 중요하고 호패법도 중요하고 육조직계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때 마음 놓고 이제 어떤 국가의 유교적 통치 기틀을 확립할 수가 있었죠. 태종 이방원이 왕권의 기반을 마련해준 덕분에. 그래서 다시 의정부 서사제로 돌립니다. 굳이 육조 직계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의정부한테 웬만한 건 넘기고 세종대왕은 다른 업적들을 많이 세우죠. 집현전을 설치한다. 경연과 서연을 담당하는 경연은 임금과 신하들이 유교적인 학술 토론이나 뭐 가르침 같은 거를 주는 게 경연이고 서연은 세자를 교육하는 거죠. 그리고 사군 육진 개척 김종서 이런 사람 보내서 북방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오늘날의 한반도 영토를 확립했다. 그죠? 그리고 백성들을 이사시키는 3인 정책.
그리고 쓰시마 정벌, 대마도 정벌 이종무, 그죠? 삼포 개항, 부삼포, 연포, 제포 세 개의 삼포를 개항했다. 그리고 개해약조를 시행했다. 요거는 광해군의 기유약조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광기의 세계 이렇게 하죠. 광기의 세계. 광해군은 기유약조, 세종은 개해약조. 그리고 경제적으로 공법을 실시했다. 그래서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그래서 풍흉에 따라 풍년과 흉년, 연분. 그리고 전분, 밭의 상태에 따라 6등급.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세금을 공평하게 걷었다. 그죠? 이걸 하기 위해서 국민투표까지 했다죠. 17만 명이 참여했는데 9만 명 정도가 찬성하고 7만 명 정도가 반대해서 계속해서 수정을 거쳤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세조. 계유정난으로 집권했다. 어린 단종을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내고 자기가 왕이 됐다. 그리고 단종 복위 운동을 했던 우리 사육신과 생육신 이런 사람들이 있다 했죠. 그래서 박팽년, 성삼문 이런 사람들은 사육신 기억하면 좋아요. 문제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충신으로 많이 그려지죠. 사육신과 생육신. 한명회 그리고 신숙주 이런 사람들은 세조를 따라갔다. 숙주나물이 뭐 신숙주처럼 잘 변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그리고 뭔가 왕자의 난, 계유정 난, 난으로 집권한 사람들은 특징, 왕권 강화를 위해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는 모습. 그래서 태종 이방원과 세조 육조 직계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집현전 학자들이 자꾸 단종을 데리고 오라 하니까 짜증나서 집현전 폐지, 경연 때 자꾸 잔소리 하니까 경연 폐지, 그리고 이시의 난이 일어나니까 유양서 폐지. 그죠? 이시의 난 중요하죠. 이시의, 시해조. 기타는 뭐 직전법은 경제 파트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폐지, 유양소 폐지, 집현전 폐지, 경연 폐지, 그리고 경국대전 편찬이 시작된다. 시작되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 성종 때 완성되는데 성종 때 다시 볼게요. 경국대전은 대전이니까 법전이죠. 법전.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폐지, 세조, 직전법, 육조 직계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종은 이제 부활의 아이콘, 홍문관 설치. 이제 별명이 옥당이라고 해요. 옥당이라는 게 키워드로 많이 나와요. 한능검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집현전의 어떤 후신이라고 보면 돼요. 집현전이 부활한 게 아니라 홍문관을 설치했다. 그리고 경연 부활, 유양소 부활, 다 부활. 그러니까 메르시 같은 존재죠. 그리고 경국대전 편찬. 그래서 성종 때 편찬이 된다. 그래서 뭔가 세조랑 뭔가 연관이 있어요. 다 없앤 걸 부활시키고, 시작한 걸 완성시키고. 그래서 성종. 그리고 사림을 등용해서 사림이 정계에 진출했다. 이게 사림이랑 훈구는 다음에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훈구파가 너무 득세를 해서 사림을 등용을 했는데 얘네들이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성종 다음 왕부터 사화가 시작된다. 그쵸? 지금은 몰라도 돼요. 다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15세기 왕들의 정책 정리하면은 태조, 정도전이 중요하다. 불시잡변을 쓴 정도전. 그리고 정도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 재상 중심의 통치를 추구했죠. 정도전이 꿈꾸는 조선은 왕이 통치하는 조선이 아니라 재상이 통치하는 조선이었어요. 그죠? 그런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 그리고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당사자가 왕이 됐을 때는 왕권을 강화시켰다. 그죠? 이런 거 했었죠. 사사호. 그리고 세종은 뭐가 많다. 영토도 넓히고 집현전도 설치하고 문화에서 보겠지만 훈민정음, 농사직설, 뭐 칠정산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리고 육조 직계제에서 의정부 서사제로 바꿨다. 그래서 세조가 다시 육조 직계제 왜? 계유정난으로 대비해서 단종 복위 운동을 했던 뭐 성삼문, 박팽년 이런 사람을 기억하라 했죠. 그리고 폐지. 그리고 설치. 부활. 그죠? 그리고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세조 때 이시의 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훈구와 사림을 비교하는 파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